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요즘 들어서 이 개별 종목이 여러 가지 고평가 부담, 그리고 투자 환경이 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개별 종목의 그 대체 수단으로 금융 상품을 많이 꼽고 있는데요. 요즘 많이 들으시죠?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이런 게 뭐 ETF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이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최고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운영 규모도 많은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바로 그 미래에셋 대우의 고객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의 김성주 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이십니다. 예,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위원님.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인사부터 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에셋 대우에서 고객글로벌 자산배분 본부를 맡고 있는 김성주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본부 이름이 좀 길죠? 네네. 그래서 앞에 고객이 예. 붙은 게 아주 특이하더라고요. 저희가 하는 일은 고객이 맡겨주신 그 투자 자금을 고객을 대신해서 네네. 이걸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운용을 자문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문하고 있는 규모는 전체 한 1조 한 2, 3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 레버카운트라고 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 잘 아실 텐데 레버카운트를 통해 가지고 펀드라든가 아니면 해외 주식, 그다음에 글로벌 ETF 등을 중심으로 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ETF 하면 신문에 딱 누르면 전부 개별 종목보다 ETF 관련된 용어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네네. 투자 열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 오래된 상품이기는 합니다. 93년에 이 세상에 처음 나왔고 우리나라에는 2002년에 이제 첫 상장이 됐는데 역사가 됐군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 지수형이라든가, 그러니까 대표 지수들 따라가는 지수형이라든가 아니면 업종 섹터형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네네. 11년이었죠. 저희 미래에셋 그 자산운용이 타이거 중국 소비 테마 ETF를 만들면서 테마 ETF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상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이런 ETF 열기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ETF가 하루에 거래되는 그 거래 대금을 보면 네네. 작년에 하루 평균 3조 8천억 원.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네네. 그 2019년 대비 180%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게 1월 달, 지금 올해 들어서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네네. 하루 평균 6조 원에 육박을 할 정도로 급성장. 상당히 늘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 들어서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공모펀드들, 공모주식형 펀드들은 오히려 조금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ETF 쪽으로 돈이 많이 모이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전체 주식형 그 펀드와 ETF, 주식형 ETF를 비교해 보면 한 40%는 ETF가 지금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전 세계 시장의 ETF 규모는 약 6조 5천억 달러. 네. 이게 그 연평균 한 16%씩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되면 이것이 지금의 2배가 될 거다라는 어떤 전망도 나오고 있고 또 우리나라 시장이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전체 시가총액에서 ETF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6%, 일본이 한 8%, 영국이 한 13%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2.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ETF 시장의 규모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커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금융 상품이라는 게 라이프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대체로 그 다른 라이프 사이클보다 상당히 짧은데요. 지금 ETF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90년대 선을 보였다. 그 기점으로 보면 거의 30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이런데 특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ETF 관련돼서 뜨거운 특별한 배경이 있겠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최근 들어서는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네네. 테마형 ETF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형 ETF는 사실은 그 2011년에 나오기는 했지만 네. 약간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시대가 우리의 일상을 멈추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기술 기업들의 혁신은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어떤 계기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혁신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이 됐다. ETF를 통해서, 특히 테마형 ETF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시장에서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장 커다란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그 상위 10%이 계층에 있으신 물론 이제 소득 계층을 그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는 이런 분들이 그 재테크의 필수품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BBIG ETF. 요거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이 배터리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네네. 그다음에 인터넷, 게임. 이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미래 세상을 좀 바꿀 수 있는 네네. 커다란 테마의 축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특히 배터리 같은 경우는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전기차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는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전기차가 상용화되는 하나의 원년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회사가 이제 테슬라인데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상용차 회사에서도 이제는 전기차를 생산하고 보급을 할 그런 계획들을 내놓고 있고요. 비단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교통수단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어떤 화석연료보다는 그 배터리나 전기로 갈 수 있는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나 기구들이 훨씬 더 늘어날 거다라는 그런 어떤 커다란 트렌드를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앞서도 이제 BBIG라는 건 이제 국내에만 상장이 되어 있는 건데 이런 테마를 갖고 전 세계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벌써 한 10조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BBIG ETF 관련된 국내 국제 네네 다 포함해서 네네. 굉장히 많은 자금 10조 원이라는 건 지금 거의 상상도 못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한 어떤 결과물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지금의 ETF 들어간다면 늦지 않았느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 관련해서 앞으로의 ETF는 어떻게 이렇게 전망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테마형 ETF를 중심으로 놓고서 저희가 말씀을 드려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테마형 ETF라는 것은 전 세계 어떤 그 제1등의 혁신 기업들의 성장에 올라타서 내 재산, 나의 부를 늘릴 수 있는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테마형 ETF가 이렇게 빨리 성장했다라는 부분, 이거는 뭐 계속 그 현재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될 걸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고 있는 배경이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트렌드, 메가 트렌드를 상당히 쉽게 우리가 쫓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라든가 배터리 같은 ETF 테마를 본다 하더라도 과거에 그런 테마 ETF가 없었으면 각각의 종목들을 우리가 리서치를 하고 내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켜야 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번거로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하나의 ETF로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손쉬워졌고 또 이 테마라는 게 과거의 어떤 업종이나 섹터와는 다르게 아까 엣지라는 표현을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좀 엣지 있게 그렇게 또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이 주식 전체 시장과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내지는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무게를 둬볼 수가 있는데 이 지수라는 거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그 시대에 가장 좋은 기업들,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니까요. 가장 좋은 기업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또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 부의 그 증가분을 우리가 같이 향유할 수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상장되어 있는 모든 산업이나 기업이 다 혁신적이진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는 혁신으로 인해서 성장하고 어떤 거는 답보하거나 퇴보하는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어떤 그 메가 트렌드의 ETF 종목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 아마도 시장보다도 더 상승할 수 있는 기대 수익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보면은 이런 어떤 글로벌 메가 트렌드들이 우리 실상에 그 흡수되는 그 기간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좀 단축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테마들과 같이 어떤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장기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나의 부를 이런 혁신 기업들에 올라타서 나의 부를 늘릴 수 있는 하나의 가장 편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자, ETF도 엄청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종목에 있어서는 서로 분산 투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ETF도 많이 하다 보니까 특정의 ETF보다는 분산해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 들리는데 이거 좀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라는 게 있죠. 리스크라는 게 있는데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리스크는 집중의 리스크입니다. 이 집중이라는 거는 특정 종목에 집중됐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ETF를 투자할 때도 하나의 ETF로 집중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시간을 너무 집중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집중의 리스크를 조금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ETF를 고르실 때도 보면 이런 어떤 테마 리서치 능력이 있는 운용사를 조금 선별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 글로벌 네트워크,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의 어떤 세상을 바꿔가는 메가 트렌드의 그 혁신은 세계적인 기업들,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이런 기업들이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거점을 두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잘 갖춰진 운용사의 ETF가 훨씬 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종목의 어떤 의존도가 큰 ETF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거는 그 종목 하나가 약간 휘청거린다라고 하면 그 ETF 자체가 조금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그 테마라 하더라도 이 테마마다의 어떤 혁신 사이클이 달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어떤 ETF, 하나의 테마만 고집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 ETF와 여러 테마를 같이 갖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보다 더 안정적인 운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 보면은 시장에서 이렇게 ETF 하나를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EMP라고 해서 ETF를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만든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 EMP 상품을 적절하게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좀 드리고요. 특히 이제 이런 테마형 ETF는 혁신의 어떤 그 기간이 조금 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투자의 기간도 같이 맞춰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좀 시간을 길게. 네네. 장기 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장기 투자라고 한다면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위원님 그 워렌 버핏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살아있는 가장 최고의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워렌 버핏. 지금 나이가 90이죠. 30년생이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워렌 버핏의 지금 자산이 845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보면 한 90조가 넘는 그런 규모인데 이 전체 자산 중에서 96%가 60대 중반 이후에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워렌 버핏의 특기는 투자입니다. 근데 비밀은 시간에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장기적으로 꾸준히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얘기가 아닌가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테마형 ETF는 연금에서도 많이 활용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온 ETF를 하기 위해서 은행권에서 이제 그 증권사로 옮겨오는 자금 중에 한 40~50% 정도는 개인연금이라든가 아니면 퇴직연금에 편입해서 조금 더 긴 호흡을 갖고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곤혹스럽게 하는 이렇게 이게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시청자분한테 ETF 관련된 ABC를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부장님이 워낙에 전문가니까 지금 시점에서 ETF 하면 어떤 걸 가입해야 되는지 마지막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BBIG 제일 처음으로 꼽아드립니다. 또 국내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고 쉽게 접근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마로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그 BBIG에 들어가 있는 테마이기도 하겠지만 제일 먼저는 전기차 배터리 테마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기차 시장의 개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실제로 중국의 그 전기차라든가 배터리 관련된 ETF도 굉장히 수익이 높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꼭 전기차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기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이동 수단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필수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 시장이 점차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클린 에너지 테마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2050년까지 그 탄소 중립 선언을 했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친환경 정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ETF로 이런 클린 에너지, 친환경 이런 거를 투자할 수 있는 테마 ETF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친숙하실 수 있는 것이 반도체입니다. 보고서들을 보다 보면 2017년, 18년과 같은 어떤 그 슈퍼 사이클의 초입이다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 기술들이 발전하고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 산업의 쌀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의 쓰임새는 더욱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클린 에너지, 그리고 BBIG 이 부분은 꼭 올해는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의 그 김정호 사장께서 지금 바이든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ESG, 네네네. ESG 이게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는 어떻게 보면 캐치프레이스를 해서 굉장히 신문의 어떻게 주력 방침 또 경영의 이렇게 방침이거든요. 같이 겹치게 쓴다는 ESG 같은 ETF 같은 거 그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맞습니다. ESG는 하나의 저희가 보기에는 규제가 아닌 하나의 성장이 될 수 있다, 성장 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에서 이렇게 주도를 해주시는 것처럼 ESG라는 것이 최근 들어서 그 기업 제나 사회에 국가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관심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하나의 커다란 하나의 테마로 형성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봐야죠. 시청자 여러분 궁금증 풀리셨습니까? 이렇게 여유자금 있으시면 개별 종목에서 사실 그 부담이 있을 때는 이러한 그 ETF 상품 개별 종목 투자와 거의 유사한 그러나 리스크가 많이 관리되어 있는 이런 상품을 이렇게 가입할 것을 권해서 올해는 꼭 재산을 좀 많이 불릴 것을 마지막으로 권하면서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사실 여러 얘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는 저희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가장 전문성, 가장 운영 규모가 뛰어나고 그다음에 성과가 좋은 사람을 여러 후보를 통해서 오늘 김성진 본부장을 모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